혹시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노력하고 고집하고 모든 것과 시간, 기대, 타인, 그리고 자신과 싸우는데 지친 그 감각 말이에요. 어쩌면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어떤 조용한 피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더 생산적이고 더 강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안정적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압박을 줍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루틴을 따르고 관계를 유지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스스로를 억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물처럼, 모래처럼, 그리고 삶 그 자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의, 도교의 고대 개념으로 앨런 와츠가 억지로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번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수동적이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의는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와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삶을 거스르지 않고 삶과 함께 움직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춤추는 이가 음악과 싸우지 않고 리듬을 느끼며 몸을 맡기는 것처럼 바다를 지배하려 들지 않고 파도와 함께 흐르는 서퍼처럼 말이지요.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당신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자신을 탓하나요?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약해 보일까 두려워서, 충분히 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몇 번이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역행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은 노력과 고집과 집요함에서 온다고 배웠죠. 모든 것이 멈추라고 외칠 때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어른이 되고 스스로의 삶에서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도와주는 법, 관찰하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가볍게 사물의 타이밍을 존중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흐름을 거스르는 지친 도젓는 사람이 아니라 돛을 조종하며 바람을 따라 항해하는 지혜로운 선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앨런 와츠는 인생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걸 멈췄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올바른 문이 열리고 올바른 길이 나타나고 올바른 답이 떠오른다고요.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나타날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지쳤기 때문일 거예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조용하고 더 진실되고 더 자신의 것 같은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니다. 도무지 안식인 모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여러분은 왜 무의가 단순히 아름다운 철학이 아닌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는 열쇠이자 실천이며 관점의 전환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을 때 늘 갈망해온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로 평온입니다. 자기계발 문구에 나오는 피상적인 평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와 당신 자신의 본 모습, 그리고 인생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과 일치할 때 생겨나는 진짜 평온이죠. 그러니 숨을 깊게 쉬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여정이 시작되니까요. 무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들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원리가 탄생한 뿌리 곧 도교와 선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의 초대를 드립니다. 잠시 동안 철학을 단순히 암기할 아이디어 모음쯤으로 이해하도록 조건화된 방식을 잊어버려 보세요. 도화선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몸으로, 영으로,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도는 문자 그대로 길이나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의 매뉴얼이 아니다. 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흐름의 묘사이다. 나무가 자라고 계절이 춤추고 생과 사, 기쁨과 슬픔이 모두 우리의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자연의 지성을 따라간다. 처음으로 도를 설명한 도가의 대가노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언어로 포착하려고 할 때마다 삶은 이미 그 언어를 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바람과 같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상자 안에 담을 수는 없다. 선은 바로 이 인식에서 비롯된다. 고대 중국에서 불교가 도교와 만났을 때 훨씬 더 급진적인 전통, 즉 선이 탄생했다. 선은 현실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반의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려 한다. 선에서는 외워야 할 교리도 받아들여야 할 신앙도 없다. 오직 완전히 현재에 머무는 실천만이 있다. 매 호흡마다, 매 걸음마다, 매 동작마다 말이다. 도교와 선은 모두 인간의 자아에 똑같이 불편한 진실을 조용히 외친다. 당신은 통제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한 번도 통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삶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시도가 오히려 삶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와의 화해이다. 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신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어린 시절처럼 두려움 없이 노는 법을 알고 부끄러움 없이 넘어지고 미친 듯이 성공해야 한다는 감각 없이 도전하는 법을 알았던 그때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가르침들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에서 왔기에 이성, 논리, 그리고 결과 집착이 길들여진 서양인의 사고방식에는 멀고 거의 닿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 앨런 와츠입니다. 이 여정의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앨런 와츠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지혜들을 우리를 위해 번역해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도와 선이 이국적인 사치가 아니라 이 분열된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급한 필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양의 문을 서양에 열어주었던, 그리고 당신 내면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도, 선, 무의, 명상과 같은 개념들이 서양에서 이질적으로 그저 멀고 닿을 수 없는 문화의 이국적인 호기심처럼 여겨지고 현대 생활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던 또 시간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앨런 와츠가 등장했다. 단지 학자가 아니었고 동양 철학의 선조사도 아니었다. 또 선, 무의, 그리고 명상과 같은 개념들은 서구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마치 먼 거리에 있는 접근하기 힘든 문화에서 온 이국적인 호기심거리 정도로만 취급되어 현대 생활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앨런 와츠는 떠올랐는데 그는 단순한 학자도 동양 철학을 전파하는 전도사도 아닌 진정한 사상의 연금술사였다. 그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고대 전통들의 영혼까지도 자기 시대의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조급함과 합리성에 허우적거리며 영적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서구인들 앞에서 말이다. 와츠는 이론 속에 틀어박힌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도전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으며 서구가 당연하게 여기는 확신들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도와 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단순한 문화적 거리감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 곧 우리의 데카르트적인 마음이 통제력을 잃는 것, 인생에 대한 절대적 지배라는 환상을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와츠는 누구를 세뇌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동마의 무게, 목표의 폭정, 결과 집착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평화, 충만감, 의미 등이 세계를 통제하려는 영웅적 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는 조용한 용기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놀랍도록 가벼운 태도로 부담 없이 그의 강의에는 권위적인 무거운 어조가 없었다. 대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유연함이 있었다. 앨런 와츠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해체했고 가면을 벗겨냈으며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의 개념에 걸려 비틀거리도록 초대했다. 그렇게 생긴 공허함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도와 선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힘있고 단순한 비유를 사용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 바람을 타며 항해하는 선원처럼 수세기에 걸친 동양 문명이 침묵 속에서 길러온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왓슨은 인생이 음악과 같다고 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고개 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음을 한 박자 한 박자를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춤이다. 그리고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예술이란 이미 늘 연주되고 있었던 음악이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앨런 왓츠는 한 세대 전체에 살아간다는 것에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도전했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한 필연적으로 그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고대 철학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 현대의 외로움, 존재적 불안, 그리고 현재로부터의 단절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왓츠는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무의에 대해 아는 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주제다. 앨런 왓츠의 사고에서 중심적인 강의 은유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밝히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준비를 하라. 잠시 눈을 감고 감을 상상해보라. 모든 것을 쓸어가는 고대의 힘으로 흐르는 거대하고 힘찬 강, 돌, 나뭇잎, 통나무, 물고기, 심지어 돼지까지. 이제 이 강에 온몸이 잠긴 한 사람이 흐름을 거슬러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모든 움직임이 고투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된다. 몸은 지치고 근육은 굳어가며 마음은 공황에 빠진다.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이 이미지가 바로 앨런 왓츠가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다. 강이라는 은유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할 만큼 진실하다. 이 은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 거의 항상 상황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거의 모든 경우에 고통은 현재의 상황을 거부하려는 우리의 저항에서 생긴다. 일자리를 잃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계획이 어긋날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 흐르려 하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집착한다. 결국 반드시 흘러가 버릴 것을 붙잡으려 애쓰며 절망에 빠진다. 마치 물을 손에 움켜쥐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왓츠는 인생이 강처럼 자신만의 리듬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생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통제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힘들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해야 한다. 서퍼가 파도를 잇는 이유도 파도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함께 춤추기 위해서다. 현실에 저항하면 긴장이 생긴다. 그 긴장은 몸과 마음, 정신 안에 쌓인다. 결국 삶과 타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벌이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결과는 뻔하다. 만성적인 불안, 좌절, 분노, 무력감이 뒤따른다. 가장 잔인한 점은 어딘가에서는 이미 자신이 가라앉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를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고통을 계속 안고 사는 것보다도 더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의 비유는 조용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 길이 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있다. 저항을 멈추었을 때 인생의 강은 결코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우리의 동맹이다. 그 강은 우리의 이선이 감히 계획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신뢰, 통제가 주는 안전이라는 환상을 포기할 용기. 이 흐름을 신뢰하는 용기는 단순한 영적 변덕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를 경쟁하고 지배하도록 조건화하는 세상에서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다룰 주제다.
서구 문화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통제와 노력의 감옥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내부로부터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지, 이제 당신의 지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은 끊임없는 노력, 극도의 희생, 절대적인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 믿도록 훈련받아왔다. 어릴 때부터 포기하지 마라. 원하는 자가 이룬다. 세상은 강자들의 것이다. 와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당신은 늘 싸우고 계획하고 바로잡고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믿으며 자랐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희생, 절대적인 통제. 어릴 때부터 포기하지 마라. 원하는 사람만이 이룬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과 같은 말을 들어왔지. 그래서 항상 싸우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억지로 해내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게 자랐잖아. 아직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은 너 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냈어. 끊임없는 긴장의 감옥,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두려움의 감옥, 결단력이라는 색깔로 칠해진 불안의 감옥 말이야. 앨런 왓슨은 이걸 똑바로 봤어. 그는 서양이 노력과 통제를 우상화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리는 신경증적인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걸 이해했지. 행동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고 고요한 순간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협이자 실수, 바로잡아야 할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과잉을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 과도한 생산성, 과도한 정보, 과도한 목표들, 삶 전체가 관리하고 최적화하며 최대화해야 하는 끝없는 프로젝트로 변해버려. 그리고 이 미친 듯한 통제 욕구 속에서 너는 점점 너 자신과 멀어져가. 결국 자기 인생 속에서 자신이 낯설어진다. 이런 감각 느껴본 적 있겠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일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도 견딜 수 없는 공허함,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그 감각. 실제로 빠져있어. 그리고 그 무엇은 바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의 연결이야. 강제로 쥐어짤 수 없는, 그저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거지. 그러나 통제에 의해 길들여진 마음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마음은 예측 불가능함과 뜻밖의 일, 그리고 미지의 것들을 두려워한다. 마음은 확실함을 원한다. 그래서 삶은 답답한 루틴과 경직된 목표들,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전략들로 가득 찬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삶의 본질적인 일부이다. 신비로움은 살아있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예기치 않은 것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삶의 마법과 놀라움, 그리고 진정한 자발성,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까지 함께 없애버린다. 앨런 와츠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 할수록 삶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마치 꽃의 한지를 잡으려고 그것을 밀폐된 금고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형태는 보존되지만 본질은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인공적이고 기계적이며 피곤한 존재로 모든 것을 공장처럼 관리해야만 하는 삶이다. 감정도, 인간관계도, 자신의 꿈마저도. 하지만 탈출구는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이 사슬을 끊고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허황된 통제의 불필요한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내용이다. 현대사회, 즉 늘 서두르라고 요구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존재를 갈망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무의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말이다. 이제 준비해라. 덜 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그리고 더 적은 힘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훨씬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이 공감된다면 내 전자책 배운 더 샤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책은 융의 핵심 아이디어를 쉽게 풀어주고 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링크는 상단 고정 댓글에 있어. 이론적으로 무의를 말하면 마치 매혹적이고 시처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조급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무의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매일 쏟아지는 요구, 목표, 알림, 끝없는 기대 속에서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야. 그리고 그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 용기가 필요하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진정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 현대 세계에서 무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 책임을 버리고 모든 걸 내팽개치며 산속에 들어가 은둔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기력함이나 무관심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무의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즉 바로 그 순간 진짜로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자각, 주의, 그리고 조율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거야.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급하게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미친 시도에서가 아니라. 질문에 답했어. 실천에서 무의는 겸손의 몸짓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우주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당신보다 더 큰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힘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느끼고 함께 춤추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고 반응하기 전에 관찰하며 따라잡지 못할까 두려워 즉흥적으로 행동하던 습관을 멈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맞닿은 행동을 시작해야 일상에서 무의란 양이 아닌 질을 선택하는 것이다. 조급함보다 깊이를 택하는 것이다. 때때로 최고의 행동이 멈춤임을 아는 것이다. 무의는 검증받고 싶은 자아를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온갖 활동, 약속, 의무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속삭임, 늘 거기 있었지만 듣기 위한 시간이나 용기가 없어 외면해 왔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무의는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에도 나타난다. 행동의 순간이 있고 기다림의 순간이 있으며 만개할 때가 있고 움츠릴 때가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성장에 집착하는 우리의 문화는 멈추는 것이 곧 실패라고 믿게 만든다. 앨런 와츠는 겨울조차 자연의 순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고 상기시킨다. 때로는 다음 장으로 서둘러 나아가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자리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진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서 무의를 실천하는 것은 의식적인 반란 행위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집단적 불안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다. 그것은 너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결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결코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부족의 논리를 뒤집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하다는 자연의 풍요로운 논리와 다시 연결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끈기와 경계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의 습관적인 프로그래밍, 통제, 서두름, 과잉이 항상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증명해야 한다고 속삭일 것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야말로 진짜 선택의 기회가 온다. 저항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도의 흐름을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이 마침내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말이다. 의식적인 내려놓음의 조용한 힘, 그리고 그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지점을 이해할 준비를 하라. 인생에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 계속 억지로 밀고 가며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곧 당신은 의식적으로 환복하는 조용한 힘,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생에는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고군분투하며 몸과 영혼이 지칠 때까지 거센 흐름에 맞서 헤엄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침내 놓아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겨내야 할 전쟁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신비임을 이해하세요. 앨런 와츠는 진정한 변화의 역설은 우리가 변화를 억지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드러나려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출 때 공간이 생깁니다. 삶이 당신을 놀라게 할 공간, 미처 계획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공간, 그리고 당신의 직관, 몸, 언제나 당신을 인도해왔던 조용한 흐름과 다시 연결될 공간이죠. 모든 것이 길을 잃은 듯 보였던 순간에도 그 흐름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순간에도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삶과 깊이 조화를 이루어 당신의 행동이 현실이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확장이 될 때 생깁니다. 그것은 불안 없이 행동하고 압박 없이 창조하며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절박하게 통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삶의 무한한 춤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당신을 쓸데없는 저항의 싸움으로 다시 끌어당기려는 오래된 충동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잠시 멈추고 관찰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억지로 애쓰고 있는 인생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디에서 마치 거슬러 헤엄치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무언가를 힘겹게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때로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유로 가는 거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울렸거나 내면 어디선가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이 여정의 중요한 연장선입니다. 그저 추가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의식적으로 가볍게 진정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조각이에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